안녕하세요. 법무사의 모든 것의 류홍석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수험생들이 법무사 2차 시험과 관련해서 저에게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례집을 꼭 봐야 하나요?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법무사 2차 시험 가면 일단 뭐가 있죠? 첫째 날 1교시에 민법이 있고요. 2교시에 형법과 형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1교시에 민소법과 그리고 민사 서류 작성이 있고요. 그리고 2교시 마지막 시간에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부동산 등기 신청 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과목에서 사례집들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민법이 있죠. 형법이 있고 형소법이 있고 민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과목과 관련해서 사례집이 시중에 존재하는데요. 꼭 봐야 되느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민법 관련해서는 민법 사례집은 필수는 아니에요. 안 보셔도 합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례집 안 보고도. 그러면 사례집은 안 봐야 되는 거냐? 보면 좋긴 좋아요. 근데 보더라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교과서를 이해하는 정도로 사례집을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기본서를 이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지 이거에 목숨 걸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례집 보시면 엄청나죠? 목차들도 엄청나고 내가 과연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써야지 합격하는가? 절대 아닙니다. 사례집에 나와 있는 거 10분의 1만 적으셔도 고득점으로 합격하세요. 그렇게 못 씁니다. 책 쓴 사람도 못 쓸걸요, 그렇게? 그렇게 못 씁니다. 그리고 사례집이 또 필수가 아닌 게 요즘에 법무사 2차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뭉뚱그려서 안 나와요.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안 나와요. 큰 사례를 주고 객관식처럼 쪼개서 문제를 줘요. 세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객관식은 지문이 점점 엄청 길어지고 있죠. 법무사 1차 같은 경우는. 근데 법무사 2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다 쪼개져요. 이렇게 3, 4, 5, 6, 7, 8 이렇게. 사례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차를 쭉 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봐요. 지금 출제 경향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즉 판례만 기본서에 있는 판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그 판례만 적어주면 점수 나와요. 그 판례만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도 공부를 하실 때 나는 사례집을 보니까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보세요. 보시는데 그거를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는 아닙니다. 선택적이에요. 그리고 안 보셔도 돼요. 나는 충분히 기본서만 봐도 이해되는데 근데 사례집도 꼭 봐야 되나? 두려움 떠실 필요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서보다는 사례집으로만 정리하려요. 절대 안 돼요. 과거 사법시험 시절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 또한 한때 그랬었고요. 그래서 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사례집만 보고 정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중요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례집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판례 사안 중에서 그것도 중요한 판례 사안을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별로 안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대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집만으로 자기가 정리를 하겠다? 너무 위험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형법 사례집이 있죠? 보실 필요 없습니다. 형사법도 사례집 있죠?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보면 좋겠는데 보지 마세요. 그래도. 왜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형법도 형사법도 마찬가지고. 사례집 볼 필요 없습니다. 전 꼭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법무사 2차 기출문제를 보세요. 법무사 2차 기출문제.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대비 막 사례집 이런 거 두꺼운 거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꼭 보고 싶다면 법무사 2차 기출 문제를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례집을 한번 보셔요. 근데 또 반드시는 아니다.
민소법이죠. 민소법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판례, 결론, 판례, 결론, 판례, 결론, 판례. 시간이 남아돈다. 보세요. 똑같습니다. 당연히 시간 남아도시면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도십니까 정말? 이거 하기 얼마나 바쁜데? 보시더라도 민법처럼 교과서를 이해하는 용도로 보셔야지 절대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목차 잡을 일 없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법무사 2차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결론, 여기는 사례집이 없고요. 결론은 결국 뭡니까? 사례집은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꼭 봐야 되겠다는 민법 정도? 그것도 선택적이다. 그리고 활용을 어떻게 해라? 기본서를 이해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판례를 이해하는 정도로. 그리고 절대 사례집으로만 정리하지 마라. 다른 과목은 웬만하면 사례집 보지 마라. 근데 난 정말 봐야 되겠다고 한다면 정말 얇은 거, 법무사 2차 기출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책을 찾으셔서 보시고, 두꺼운 변호사 시험 대비 이런 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예, 오늘은 저에게 기본서도 기본서지만 사례집을 꼭 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의 모든 것에 류홍석 법무사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